평일 오후였다. 점심이 끝나고 저녁이 오기 전 하루 중 가장 조용해지는 시간이었다. 도심 외곽의 오래된 노인 복지관. 낮은 담장 안쪽으로 햇살이 비스듬히 내려앉고 있었다. 체조 시간이 막 끝난 뒤였다. 노인들은 숨을 고르며 의자에 앉아 있었다. 누군가는 물을 마시고 누군가는 천천히 부채를 흔들고 있었다. 평화로운 오후였다. 그런데 그 평온함을 깨는 소리가 들렸다. 복지관 정문 쪽에서였다. 웃음소리였다. 크고 거칠고 거리낌 없는 웃음이었다. 사람들의 시선이 자연스럽게 그쪽으로 향했다. 덩치 큰 남자 셋이 복지관 마당으로 들어오고 있었다. 걸음걸이에는 조심성이 없었다. 주변을 둘러보는 눈빛에는 배려가 없었다. 그들은 이곳을 놀이터처럼 바라보고 있었다. 노인들 사이에서 작은 긴장감이 번졌다. 누군가는 고개를 숙였다. 누군가는 괜히 시계를 확인했다. 아무 일 없기를 바라는 표정들이었다. 손은 떨리고 있었다. 하지만 누구도 일어나지 못했다. 그때였다. 복지관 입구 한쪽. 그늘과 햇빛의 경계에 한 사람이 서 있었다. 조용히, 아주 조용히. 그 시선은 이미 그들을 향하고 있었다. 이야기를 계속하기 전에 잠시만 함께 해주세요. 지금 이 순간에도 각자의 자리에서 하루를 버텨내고 계신 여러분을 생각하며 이 이야기를 전해드립니다. 이런 이야기들이 조금이나마 위로가 되고 힘이 된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으로 함께 해주시면 큰 힘이 됩니다. 또 지금 이 영상을 어디에서 듣고 계신지도 댓글로 남겨주세요. 지역을 적어주신 분들께는 건강과 행운을 담아 남자 셋은 복지관 입구를 막아 서듯 서 있었다. 출입구 앞 그늘에 서서 담배를 꺼내는 신용을 했다. 한 명은 담배를 입에 물었다. 다른 한 명은 라이터를 만지작거렸다. 그 옆에 붙어있던 금연 안내판은 아무 의미가 없었다. 복지관 직원이 다가오다 멈췄다. 입을 열려다 말았다. 발걸음을 돌렸다. 노인들 사이로 불편한 공기가 번졌다. 이곳은 늘 조용한 곳이었다. 소리를 낮추는 법을 아는 사람들이 모이는 공간이었다. 하지만 그들은 달랐다. 한 남자가 큰 소리로 웃었다. 여기 공기 좋네. 목소리에는 비웃음이 섞여 있었다. 다른 남자가 복지관 안쪽을 힐끗 봤다. 조용하고 좋은데? 말투는 가벼웠지만 그 안에 담긴 무게는 무거웠다. 노인들은 고개를 숙였다. 눈을 마주치지 않으려 했다. 말을 걸지 않으려 했다. 그저 이 시간이 빨리 지나가기를 바랐다. 복지관 안에 시계 초침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다. 한 노인이 자리에서 일어났다. 지팡이를 짚고 천천히 일어섰다. 무릎이 떨리고 있었지만 그는 한 발을 내디뎠다. 다가가려 했다. 괜히 말이라도 해보려는 표정이었다. 주변 사람들이 그의 팔을 잡았다. 가만 계세요. 괜히 일 만들지 마세요. 작은 목소리들이었다. 하지만 노인은 고개를 저었다. 누군가는 말을 해야지. 그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분명했다. 그 순간 남자 하나가 노인을 힐끗 바라봤다. 웃음이 비웃음으로 바뀌는 데는 오래 걸리지 않았다. 할아버지, 뭐 할 말 있으세요? 목소리는 가볍게 던져졌다. 하지만 그 안에는 경고가 들어있었다. 노인은 입술을 떨었다.
한 발 더 나아가려 했다. 하지만 몸이 움직이지 않았다. 주변 사람들의 손이 그를 붙잡고 있었다. 복지관 안의 공기가 확실히 달라졌다. 숨소리마저 조심스러워졌다. 남자 셋은 여전히 웃고 있었다. 하지만 그 웃음은 이제 위협이었다. 노인은 결국 한 발을 물렀다. 자리로 돌아갔다. 고개를 숙였다. 지팡이를 잡은 손이 바들바들 떨리고 있었다. 분함이었는지, 두려움이었는지, 혹은 둘 다였는지, 복지관 앞 모든 사람이 그걸 느끼고 있었다. 하지만 아무도 일어나지 못했다. 남자 셋은 자리를 잡았다. 복지관 입구 바로 앞 벤치에 앉았다. 다리를 쭉 뻗고 앉았다. 지나가려는 사람들이 비켜가야 했다. 한 할머니가 지나가려다 멈칫했다. 남자 하나가 다리를 더 뻗었다. 할머니는 고개를 숙이고 돌아갔다. 남자들이 웃었다. 복지관 직원이 사무실 문 뒤에서 지켜보고 있었다. 전화기를 손에 쥐고 있었지만 번호를 누르지는 못했다. 괜히 일이 커질까봐, 괜히 다칠까봐. 이곳에선 늘 그렇게 참아왔다. 그렇게 지나가기를 바라왔다. 노인들은 서로의 눈을 마주치지 못했다. 각자 고개를 숙이고, 각자 숨을 죽이고, 각자 시간이 지나가기를 기다렸다. 복지관 안의 공기는 무거웠다. 햇살이 비쳐 들어오는 마당이었지만 그늘이 깔린 것처럼 어두웠다. 한 노인이 작게 중얼거렸다. 요즘 세상이 참... 말끝을 흐렸다. 더 이상 말할 수 없었다. 옆에 앉은 노인이 고개를 끄덕였다. 말없는 동이었다. 체념이었다. 그렇게 시간이 흘렀다. 남자들은 떠날 기미가 보이지 않았다. 그때였다. 정문에서 조금 떨어진 곳, 그늘과 햇빛의 경계에 서 있던 여성이 천천히 한 발을 내디뎠다. 그녀는 50대 중반쯤으로 보였다. 키는 중간, 체격도 평범했다. 화려하지 않은 옷차림, 짧게 자른 머리, 얼굴에는 표정이 없었다. 하지만 눈빛은 달랐다. 깊고, 고요하고, 흔들림이 없었다. 그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누구를 바라보지도 않았다. 그저 걸음을 옮겼다. 한 발, 그리고 또 한 발. 방향은 분명했다. 남자 셋이 있는 곳, 그리고 노인들이 움츠러들어 있는 곳. 그 사이였다. 주변에서 누군가가 그녀를 알아봤다. 저분은 작은 목소리였다. 하지만 끝까지 말하지 못했다. 그녀는 이미 걸어가고 있었다. 소리 없이, 천천히. 하지만 멈추지 않고. 복지관 마당의 공기가 미세하게 변했다. 남자들은 아직 그녀를 보지 못했다. 여전히 웃고 있었다. 여전히 다리를 쭉 뻗고 앉아 있었다. 하지만 노인들은 달랐다. 고개를 들기 시작했다. 시선이 그녀를 따라갔다.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몰랐지만 뭔가 달라지고 있다는 걸 느꼈다. 그녀의 걸음은 흔들리지 않았다. 주저하지 않았다. 마치 이미 결정된 일처럼 그녀는 그 자리로 향하고 있었다. 그 한 걸음은 크지 않았다. 뛰지도 않았고 서두르지도 않았다. 하지만 그 방향이 분명했다. 남자 셋과 노인들 사이, 여성이 그 사이에 섰다. 정확히 중간, 남자들의 시야를 가리는 위치, 노인들을 보호하는 자리. 그녀는 몸을 세웠다. 허리를 곧게 폈다. 시선을 들었다.
그리고 남자 셋을 바라봤다. 표정은 없었다. 말도 없었다. 하지만 그 존재감은 분명했다. 짧은 순간 복지관 전체가 조용해졌다. 웃음소리가 멈췄다. 남자 하나가 그녀를 위아래로 훑어봤다. 가볍게 웃으며 뭔가 말을 하려는 표정이었다. 입이 열렸다. 하지만 말은 나오지 않았다. 그녀의 눈빛이 그를 먼저 멈추게 했다. 그 눈빛 안에는 말로 설명할 수 없는 무언가가 있었다. 위협도 아니었고 분노도 아니었다. 그저 확신이었다. 자신이 서 있는 이 자리가 옳다는 확신. 자신이 물러서지 않을 거라는 확신. 남자는 입을 다물었다. 옆에 있던 남자도 웃음을 멈췄다. 세 번째 남자가 자리에서 일어났다. 키가 컸다. 덩치도 컸다. 그는 그녀 앞으로 한 발 다가섰다. 뭔데요? 목소리에는 여전히 가벼움이 남아 있었다. 하지만 이전과는 달랐다. 미세하게 흔들리고 있었다. 여성은 대답하지 않았다. 움직이지도 않았다. 그저 그 자리에 서 있었다. 시선을 떨어뜨리지 않았다. 남자는 한 발 더 다가가려 했다. 하지만 멈췄다. 그녀가 아무것도 하지 않았는데 그는 더 이상 다가가지 못했다. 보이지 않는 선이 그어져 있었다. 그 선을 넘을 수 없었다. 복지관 마당 전체가 그 장면을 지켜보고 있었다. 소리 없는 대치였다. 누구도 숨소리조차 내지 않았다. 그동안 이곳에서 아무도 서지 않았던 자리, 그 자리에 그녀가 서 있었다. 여성은 한 발 더 다가가지 않았다. 손을 쓰지도 않았다. 목소리를 높이지도 않았다. 그저 그 자리에 서 있었다. 하지만 그 존재감은 압도적이었다. 남자는 뒤로 물러섰다. 한 걸음. 무의식적이었다. 자신도 모르게 뒤로 물러난 것이었다. 그제야 그는 자신의 행동을 깨달았다. 얼굴이 굳었다. 옆에 있던 남자들도 표정이 변했다. 처음의 여유는 사라지고 있었다. 그들은 서로를 바라봤다. 무언의 신호를 주고받았다. 이건 뭐지? 왜 이래? 말은 하지 않았지만 표정이 모든 걸 말해주고 있었다. 여성은 여전히 움직이지 않았다. 그저 서 있을 뿐이었다. 하지만 그 고요함이 더 강했다. 복지관 뒤쪽에서 누군가 작게 속삭였다. 저분, 혹시 옆 사람이 고개를 끄덕였다. 맞아. 작년에 이사 오신 그분이 맞아? 응, 들었어. 예전에 말은 끝까지 이어지지 않았다. 하지만 그들의 눈빛은 달라지고 있었다. 두려움에서 기대로, 체념에서 희망으로. 남자 셋은 여전히 자리를 지키고 있었다. 하지만 그들의 자세가 달라지고 있었다. 처음처럼 다리를 쭉 뻗고 있지 않았다. 처음처럼 크게 웃고 있지 않았다. 가장 덩치가 큰 남자가 입을 열었다. 여기 공공장소인데요. 목소리에는 방어적인 톤이 섞여 있었다. 여성은 대답하지 않았다. 눈빛만으로 대답했다. 그래서 남자는 말을 잇지 못했다. 그는 담배를 꺼냈다. 손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라이터를 켰다. 불을 붙이려 했다. 그 순간 여성이 처음으로 움직였다. 한 걸음, 정확히 한 걸음만 앞으로 나아갔다. 그것만으로 충분했다. 남자의 손이 멈췄다. 라이터의 불이 꺼졌다.
담배는 입에 물리지 못했다. 다시 주머니로 들어갔다. 복지관 안에서 작은 숨소리가 새어나왔다. 안도의 한숨이었다. 여성은 다시 제자리로 돌아왔다. 한 걸음 앞으로 나아갔다가 다시 한 걸음 뒤로 물러났다. 하지만 그 짧은 움직임이 모든 걸 바꿔놓았다. 남자들은 이제 확실히 알았다. 이 여성은 평범하지 않다는 것을, 단순히 용기 있는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뭔가 다르다는 것을. 가장 왼쪽에 서 있던 남자가 말했다. 우리 그냥 쉬고 있는 건데. 목소리가 작아지고 있었다. 변명처럼 들렸다. 여성은 여전히 말이 없었다. 하지만 그녀의 시선은 말하고 있었다. 쉬는 게 아니라는 걸 너희도 알잖아. 여기 사람들이 얼마나 불편한지 너희도 알잖아. 그만하고 나가. 남자는 시선을 피했다. 바닥을 봤다. 신발 끝을 봤다. 어디든 봤다. 그녀의 눈만 보지 않으려 했다. 옆에 있던 남자가 일어섰다. 형, 우리 그냥 가자. 처음으로 누군가 가자는 말을 꺼냈다. 큰 남자가 그를 노려봤다. 왜? 그냥. 여기 별로야. 말은 그렇게 했지만 진짜 이유는 달랐다. 그들 모두 알고 있었다. 이 자리에서 더 버티는 건 자존심만 상하는 일이라는 걸. 여성 앞에서 그들은 이미 주도권을 잃었다. 시간이 흘렀다. 길지 않은 시간이었지만 그 안에서 많은 것이 변하고 있었다. 남자들의 어깨가 축 처졌다. 눈빛이 흔들렸다. 발이 뒤쪽을 향하기 시작했다. 반면 노인들의 얼굴에는 변화가 일어나고 있었다. 처음의 두려움이 사라지고 있었다. 고개가 조금씩 들렸다. 등이 펴지기 시작했다. 누군가 작게 말했다. 우리도 당할 필요 없었던 거네. 옆 사람이 고개를 끄덕였다. 누군가 한 명만 서줘도 되는 거였어. 그들은 그제야 깨달았다. 자신들이 참았던 시간들이 꼭 필요했던 건 아니라는 것을. 누군가 용기를 냈다면 달라질 수 있었다는 것을. 여성은 여전히 말이 없었다. 표정도 없었다. 하지만 그녀가 그 자리에 서 있다는 것만으로 모든 게 달라지고 있었다. 큰 남자가 자리에서 일어났다. 천천히. 마지못해. 하지만 결국 일어났다. 재수 없네. 중얼거렸다. 누구에게 하는 말인지 분명하지 않았다. 자기 자신에게 하는 말 같았다. 변명 같았다. 그는 여성을 똑바로 보지 못했다. 시선을 옆으로 돌렸다. 그리고 걸어가기 시작했다. 복지관 출구 쪽으로. 천천히. 마지못한 걸음으로. 다른 두 남자도 따라 일어났다. 벤치에서 일어나면서 괜히 옷을 털었다. 괜히 머리를 쓸어 넘겼다. 아무것도 아닌 척하려는 몸짓이었다. 하지만 그들의 걸음은 빨라지고 있었다. 여성은 여전히 그 자리를 지키고 있었다. 남자들이 완전히 나갈 때까지, 노인들이 다시 안심할 때까지 그녀는 움직이지 않았다. 복지관 직원이 사무실 문을 열었다. 조심스럽게 밖을 내다봤다. 남자들이 정문을 빠져나가고 있었다. 직원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그리고 여성을 바라봤다. 감사의 눈빛이었다. 말은 하지 못했지만 그 눈빛이 모든 걸 말해주고 있었다. 한 할머니가 자리에서 일어났다. 천천히 여성에게 다가갔다. 고맙습니다. 작은 목소리였다.
떨리는 목소리였다. 하지만 진심이 담긴 목소리였다. 여성이 처음으로 고개를 돌렸다. 할머니를 바라봤다. 그리고 아주 작게 미소를 지었다. 따뜻한 미소였다. 괜찮으세요? 여성의 목소리였다. 처음 들어보는 목소리였다. 낮고 조용하고 안정적인 목소리였다. 할머니는 고개를 끄덕였다. 눈가가 촉촉해졌다. 덕분에 괜찮습니다. 여성은 할머니의 팔을 가볍게 잡았다. 자리로 가세요. 천천히. 할머니를 부축해 자리로 안내했다. 그 모습을 본 다른 노인들도 하나둘 다가왔다. 고맙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덕분에 살았어요. 말들이 쏟아졌다. 여성은 조용히 고개를 숙였다. 별일 아니에요. 하지만 그건 별일이었다. 모두가 알고 있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일어난 일이 얼마나 큰 의미인지. 남자들이 완전히 사라진 후 복지관은 천천히 일상으로 돌아갔다. 하지만 이전과는 달랐다. 공기가 달랐다. 사람들의 표정이 달랐다. 누군가는 여전히 떨리는 손으로 물을 마셨다. 누군가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하지만 그 안에는 안도가 있었다. 해냈다는 안도. 이겨냈다는 안도. 여성은 자리로 돌아가려 했다. 조용히. 처음 그랬던 것처럼. 하지만 한 노인이 그녀를 불렀다. 잠깐만요. 7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 남성이었다. 지팡이를 짚고 있었다. 아까 일어나려다 주변에서 말린 그 노인이었다. 말씀 좀 하고 싶은데. 여성이 멈춰섰다. 노인이 천천히 다가왔다. 아까 제가 일어났어야 했는데. 목소리에는 미안함이 담겨 있었다. 그리고 부끄러움이 담겨 있었다. 제가 남자인데. 제가 먼저 나서야 했는데. 여성이 고개를 저었다. 아니에요. 나이도 많으신 분이 나서서. 나이는 상관없어요. 여성의 목소리는 단호했다. 누군가 나서면 되는 거예요. 그게 누구든. 노인은 눈시울이 붉어졌다. 그래도 저는 겁이 났어요. 솔직한 고백이었다. 맞아요. 겁이 나요. 여성이 노인의 눈을 바라봤다. 겁나는 게 잘못이 아니에요. 그럼 겁이 나도 일어서는 게 용기예요. 여성이 말을 이었다. 하지만 겁이 나서 일어서지 못하는 것도 잘못이 아니에요. 하지만 어르신, 다음엔 어르신이 나설 수도 있어요. 여성이 작게 웃었다. 오늘은 제가 섰고 다음엔 다른 분이 설 수도 있죠. 그렇게 생각하면 되는 건가요? 네. 중요한 건 우리가 서로를 지킨다는 거예요. 노인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여성의 말이 그의 마음을 조금 가볍게 해주었다. 옆에서 다른 노인이 물었다. 실례지만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으세요? 무서우시지 않았어요? 여성은 잠시 생각했다. 그리고 대답했다. 무서웠어요. 솔직한 대답이었다. 사람들이 놀랐다. 무서우셨다고요? 네. 무서웠어요. 그런데 어떻게? 무서운 걸 느끼는 것과 행동하는 건 별개예요. 여성이 설명했다. 무서워도 해야 할 때가 있어요. 그게 쉬운 일인가요? 아니요. 안 쉬워요. 여성이 고개를 저었다. 하지만 누군가는 해야 하니까요. 사람들은 조용히 그녀의 말을 들었다.
한 할머니가 물었다. 혹시 무슨 일 하셨어요? 예전에. 공기가 잠시 조용해졌다. 여성은 잠시 망설였다. 그리고 아주 짧게 대답했다. 그냥 특별한 일을 했어요. 더 이상 말하지 않았다. 사람들도 더 묻지 않았다. 하지만 그들은 알 수 있었다. 그녀가 평범한 사람이 아니었다는 것을, 특별한 훈련을 받았을 거라는 것을, 특별한 경험을 했을 거라는 것을. 복지관 한쪽에 앉아 있던 한 남성이 조용히 말했다. 707. 아주 작은 목소리였다. 거의 속삭임에 가까웠다. 하지만 몇몇 사람들이 들었다. 707이 뭐예요? 특수부대. 여군 특수부대. 아. 사람들의 눈빛이 달라졌다. 이해의 눈빛이었다. 존경의 눈빛이었다. 여성은 그 말을 들었지만 아무 반응도 하지 않았다. 긍정도 부정도 하지 않았다. 그저 조용히 자리로 돌아갔다. 복지관 마당 한쪽. 그늘 아래 벤치. 여성이 앉았다. 처음 그녀가 서 있던 그 자리 근처였다. 햇살이 비스듬히 내려앉고 있었다. 평화로운 오후였다. 이제 진짜 평화로운 오후였다. 복지관 안에서는 사람들이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다. 누군가는 차를 마시고, 누군가는 이야기를 나누고, 누군가는 조용히 신문을 읽었다. 일상이 돌아왔다. 하지만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오늘 일어난 일이 깊이 새겨져 있었다. 한 할머니가 여성에게 차를 가져왔다. 드세요. 따뜻한 보리차였다. 고맙습니다. 여성이 받았다. 할머니는 옆에 앉았다. 저도 옛날엔 강했어요. 할머니가 말했다. 젊었을 때는 무서울 게 없었죠. 여성이 조용히 들었다. 시장에서 장사했어요. 생선 장사. 할머니의 눈빛이 과거를 향했다. 남자들이랑 싸워도 안 졌어요. 대단하셨네요. 그런데 나이 들으니까 겁이 나더라고요. 할머니가 손을 내려다봤다. 주름진 손이었다. 한때는 강했던 손. 힘이 없어지니까 용기도 없어지는 것 같아요. 여성이 할머니의 손을 가볍게 잡았다. 할머니, 아직도 강하세요. 이 손이요? 이 마음이요. 여성이 할머니의 가슴을 가리켰다. 나이가 들어도 마음은 변하지 않아요. 그런가요? 네. 몸은 약해져도 마음은 여전히 강해요. 할머니의 눈가가 촉촉해졌다. 고마워요. 두 사람은 잠시 말없이 앉아 있었다. 따뜻한 침묵이었다. 복지관 직원이 다가왔다. 30대 초반의 젊은 여성이었다. 정말 감사합니다. 목소리가 떨렸다. 제가 나서야 했는데. 여성이 고개를 들었다. 괜찮아요. 아니에요. 저는 직원인데. 제가 보호해야 하는데. 직원의 눈에 눈물이 맺혔다. 무서웠어요. 혼자서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어요. 여성이 일어났다. 직원과 눈높이를 맞췄다. 당신은 잘못한 게 없어요. 하지만 무서운 게 당연해요. 혼자서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어요. 그래도 다음엔 준비하면 돼요. 여성이 말했다. 비상 연락망 만들고 매뉴얼 만들고. 매뉴얼이요? 네. 이런 상황이 생기면 어떻게 대응할지. 직원이 고개를 끄덕였다. 경찰 연락은 언제 하고, 주변에는 어떻게 알리고.
여성이 차근차근 설명했다. CCTV는 있어요? 네, 있어요. 그럼 녹화되고 있다는 걸 알려주는 것도 도움이 돼요. 아, 직원이 메모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혼자 대응하려 하지 마세요. 네. 주변에 도움 요청하세요. 이웃가게, 경비실, 동사무소. 그렇게 해도 되나요? 당연하죠. 그게 현명한 거예요. 직원의 표정이 조금 밝아졌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여성은 작게 웃었다. 혼자 짊어지지 마세요. 오후 햇살이 기울기 시작했다. 복지관 마당에 그림자가 길어졌다. 사람들은 하나둘 집으로 돌아갈 준비를 하고 있었다. 하지만 오늘은 떠나기 전에 서로에게 한마디씩 더 건넸다. 조심히 가세요. 내일 봐요. 건강하세요. 평소보다 따뜻한 인사들이었다. 오늘 함께 겪은 일이 사람들을 조금 더 가깝게 만들었다. 여성도 자리에서 일어났다. 가방을 챙겼다. 떠나려 했다. 그때 한 노인이 다가왔다. 80대 초반쯤 되어 보였다. 잠깐만요. 여성이 멈췄다. 네. 묻고 싶은 게 있어요. 노인의 목소리는 진지했다. 말씀하세요. 무서움을 이기는 방법이 뭔가요? 여성은 잠시 생각했다. 그리고 천천히 대답했다. 무서움을 이기는 게 아니에요. 네. 무서움과 함께 가는 거예요. 노인이 고개를 갸우뚱했다. 무서움과 함께요? 네. 무서움을 없앤다고 용감한 게 아니에요. 여성이 설명했다. 무서워도 하는 게 용감한 거예요. 그게 가능한가요? 가능해요. 해야 할 일이 분명하면. 여성이 노인을 바라봤다. 오늘 여기서 저는 해야 할 일이 분명했어요. 어르신들을 지키는 거? 네. 그게 그렇게 분명했나요? 네. 아주 분명했어요. 노인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서 움직일 수 있었군요. 맞아요. 여성이 노인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렸다. 어르신도 할 수 있어요. 저도요? 네. 해야 할 일이 분명하면. 노인은 잠시 생각에 잠겼다. 그리고 작게 웃었다. 고맙습니다. 좋은 말씀 들었어요. 여성은 고개를 숙여 인사했다. 그리고 걸어가기 시작했다. 복지관 정문을 향해 사람들이 그녀를 배웅했다. 말없는 인사였다. 고개 숙임이었다. 손 흔들기였다. 그녀는 그 모든 인사를 받으며 조용히 걸어갔다. 복지관 직원이 문 앞에 서 있었다. 조심히 가세요. 네. 수고하세요. 또 오실 거죠? 여성이 멈춰섰다. 그리고 웃었다. 네. 또 올게요. 다행이에요. 직원이 안도의 미소를 지었다. 여기 계시면 든든해요. 든든한 건 우리 모두예요. 여성이 말했다. 혼자가 아니니까요. 직원은 그 말에 깊이 고개를 끄덕였다. 여성이 정문을 나섰다. 복지관 밖. 오후의 거리. 사람들이 오가고 있었다. 평범한 일상이었다. 그녀는 그 일상 속으로 스며들었다. 특별해 보이지 않는 한 사람으로. 하지만 복지관 안에서는 모두가 알고 있었다. 오늘 그 자리에 선 사람이 얼마나 특별한지. 창가에 앉아 있던 한 할머니가 그녀의 뒷모습을 바라봤다. 저런 사람이 우리 동네에 산다는 게
옆 사람이 맞장구 쳤다. 참 다행이지. 정말 다행이야. 두 사람은 조용히 웃었다. 안심의 웃음이었다. 복지관 마당에는 다시 평화가 찾아왔다. 진짜 평화. 두려움 없는 평화. 누군가 지켜주고 있다는 믿음이 있는 평화. 해가 기울고 있었다. 그림자는 더 길어졌다. 하지만 그 그림자는 무섭지 않았다. 오히려 포근했다. 저녁이 오고 있었다. 따뜻한 저녁이. 복지관 안 사람들은 각자의 자리에서 오늘 하루를 정리하고 있었다. 특별한 하루. 잊지 못할 하루. 누군가의 용기가 모두를 지켜준 하루. 사무실에서 직원이 일지를 작성했다. 오늘 특별한 일이 있었다. 우리를 지켜준 사람이 있었다. 감사한 하루였다. 짧은 기록이었지만 그 안에 오늘의 모든 것이 담겨 있었다. 직원은 일지를 덮고 창밖을 바라봤다. 여성이 사라진 그 거리를. 고맙습니다. 작게 속삭였다. 바람이 불었다. 따뜻한 바람이었다. 복지관 마당의 나뭇잎을 흔들었다. 나뭇잎은 부드럽게 흔들렸다. 평화로운 소리를 냈다. 오늘 하루를 마무리하는 소리였다. 노인 하나가 벤치에 앉아 그 소리를 듣고 있었다. 눈을 감고 고요히 오늘 일어난 일을 되새기며 용기란 이런 거구나. 지킨다는 건 이런 거구나. 함께 한다는 건 이런 거구나. 마음속으로 새겼다. 잊지 않으려 했다. 오늘 본 것을, 오늘 느낀 것을, 오늘 배운 것을. 해가 완전히 기울었다. 복지관 안에 조명이 켜졌다. 따뜻한 불빛이었다. 사람들은 하나둘 일어났다. 정말로 집에 갈 시간이었다. 하지만 모두의 마음 속에는 오늘이 남아 있었다. 그리고 그 자리에 섰던 한 사람의 모습이 또렷하게 새겨져 있었다. 복지관 문이 닫혔다. 하루가 끝났다. 하지만 오늘의 의미는 끝나지 않을 것이었다. 이곳을 찾는 모든 사람들의 마음 속에서 계속될 것이었다. 누군가를 지킨다는 것, 함께 한다는 것, 용기를 낸다는 것, 그것들의 의미가 오늘 이곳에서 시작되었다. 그날 저녁, 복지관에서 몇 블록 떨어진 작은 슈퍼마켓. 여성이 장을 보고 있었다. 평범한 모습이었다. 장바구니를 들고 채소를 고르고 우유를 집어들었다. 계산대로 향했다. 주인 할머니가 반갑게 맞았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계산을 하는 동안 라디오에서 뉴스가 흘러나왔다. 최근 노인 복지시설 인근에서 행패를 부리는 사례가 늘고 있어. 여성은 가만히 들었다. 표정에는 변화가 없었다. 할머니가 말했다. 요즘 세상이 참 무섭더라고요. 그러게요. 노인들 괴롭히는 사람들도 있고. 할머니가 한숨을 쉬었다. 우리 동네 복지관도 그런 일 있었대요. 여성이 할머니를 바라봤다. 그래요? 네. 오늘 낮에 할머니의 목소리가 낮아졌다. 근데 누가 나서서 쫓아냈대요. 그랬군요. 여자분이었대요. 혼자서. 할머니의 눈이 반짝였다. 대단하죠? 요즘 같은 세상에. 여성은 작게 미소 지었다. 대단하네요. 저도 젊었으면 그렇게 할 수 있었을 텐데. 할머니가 물건을 봉투에 담으며 말했다. 지금은 힘이 없어서. 할머니도 충분히 용감하세요.
제가요? 네. 이렇게 가게 지키시잖아요. 매일. 할머니가 잠시 멈췄다. 그리고 웃었다. 그것도 용기인가요? 물론이죠. 여성이 봉투를 받았다. 매일 문 여는 게, 매일 사람 만나는 게 다 용기예요. 할머니의 눈가가 촉촉해졌다. 고마워요. 좋은 말 해줘서. 저야말로 감사합니다. 여성이 가게를 나섰다. 저녁거리. 가로등이 하나씩 켜지고 있었다. 그녀는 천천히 걸었다. 집으로 향하는 길. 익숙한 길. 몇 달 전 이사 온 이후로 매일 걷는 길이었다. 모퉁이를 돌았다. 작은 공원이 보였다. 벤치에 누군가 앉아 있었다. 복지관에서 본 노인 중 한 명이었다. 아까 지팡이를 짚고 일어서려 했던 그 노인. 여성이 다가갔다. 어르신. 노인이 고개를 들었다. 그녀를 알아봤다. 아, 아까 왜 여기 계세요? 집에 안 가시고. 집이 저기예요. 노인이 앞쪽 아파트를 가리켰다. 그냥 좀 앉아있고 싶어서요. 여성이 옆에 앉았다. 괜찮으세요? 네, 괜찮아요. 노인이 말했다. 그냥 생각 좀 하고 있었어요. 무슨 생각이요? 오늘 일이요. 노인이 하늘을 올려다봤다. 제가 비겁했던 것 같아서요. 아니에요. 아니, 맞아요. 노인의 목소리가 떨렸다. 저는 남자인데, 나이는 많지만 그래도. 어르신. 여성이 노인을 바라봤다. 비겁한 게 아니에요. 현실적이었던 거예요. 현실적이라니요? 어르신 혼자 나섰다면 다쳤을 수도 있어요. 그래도 지키는 방법은 여러 가지예요. 여성이 말했다. 직접 맞서는 것만이 아니에요. 노인이 고개를 돌렸다. 다른 방법도 있나요? 있죠. 신고하기, 도움 요청하기, 기록하기. 여성이 하나씩 짚어주었다. 그것들도 다 용기예요. 그런가요? 네. 자기 방식으로 맞서는 거예요. 노인은 잠시 말이 없었다.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고맙습니다. 천천히 들어가세요. 날씨 쌀쌀해요. 여성이 일어섰다. 노인도 일어섰다. 두 사람은 각자의 길로 향했다. 여성은 뒤돌아보지 않았다. 하지만 노인은 한참 동안 그녀의 뒷모습을 바라봤다. 저런 사람도 있구나. 마음속으로 생각했다. 세상이 아직 괜찮구나. 다음 날 아침, 복지관은 평소처럼 문을 열었다. 하지만 분위기는 달랐다. 어제의 일이 소문으로 퍼졌다. 복지관 인근에 사는 사람들 사이에서. 들었어요? 어제 복지관에서. 네. 누가 그랬다며? 여자분이래요. 혼자서. 대단하네요. 사람들은 수군거렸다. 궁금해했다. 그 사람이 누군지, 어떤 사람인지. 복지관 안. 노인들은 평소보다 일찍 모였다. 어제 일을 이야기하고 싶어서였다. 정말 대단했어. 눈빛만으로. 말도 안 했는데 저 사람들이 물러갔다니까. 이야기가 오갔다. 과장도 섞였다. 하지만 핵심은 변하지 않았다. 한 사람의 용기가 많은 사람을 지켰다는 것. 직원이 게시판에 공지를 붙였다. 비상 연락망 안내. 불편한 상황 발생 시 대응 방법. 어제 여성이 알려준 내용들이었다. 직원은 어젯밤 집에 가서
밤새 정리했다. 혼자 감당하지 않기 위해, 다 함께 대응하기 위해. 한 할머니가 공지를 읽었다. 이거 좋네. 맞아. 이렇게 준비하면 덜 무섭지. 우리도 할 수 있는 게 있구나. 사람들의 표정이 밝아졌다. 무력감이 줄어들었다. 준비가 있으니 안심이 되었다. 그때 복지관 문이 열렸다. 여성이 들어왔다. 평소처럼 조용히. 사람들의 시선이 그녀에게 쏠렸다. 하지만 여성은 아무렇지 않았다. 가방을 벤치에 두고 체조복으로 갈아입었다. 체조 시간 준비였다. 한 할머니가 다가왔다. 어제 정말 고마웠어요. 아니에요. 덕분에 잘 잤어요. 오랜만에. 여성이 웃었다. 다행이에요. 오늘도 오실 줄 몰랐어요. 왜요? 체조해야죠. 여성의 답변은 담담했다. 특별한 일 한 것처럼 굴지 않았다. 그냥 평소처럼 행동했다. 그게 오히려 사람들을 편하게 했다. 아, 계속 같이 지낼 수 있구나. 특별한 사람이지만 우리와 함께 있는 사람이구나. 체조 시간이 시작되었다. 음악이 흘렀다. 사람들이 움직이기 시작했다. 팔을 들고 다리를 펴고 몸을 돌렸다. 여성도 함께했다. 앞줄에서 다른 사람들과 똑같이. 특별해 보이지 않게. 하지만 사람들은 알고 있었다. 저 사람이 얼마나 특별한지. 체조가 끝난 후. 휴식 시간. 여성은 물을 마시며 창밖을 봤다. 복지관 정문. 어제 그 일이 있었던 곳. 지금은 평화로웠다. 햇살이 내려앉고 있었다. 직원이 다가왔다. 저기, 물어봐도 될까요? 네.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으세요? 직원의 질문은 진지했다. 여성은 잠시 생각했다. 연습이에요. 연습이요? 네. 오래 연습했어요. 무슨 연습이요? 두려움 속에서 움직이는 연습. 여성이 설명했다. 처음엔 저도 무서웠어요. 많이. 정말요? 네. 정말이에요. 여성의 목소리는 담담했다. 하지만 계속하다 보니까 익숙해졌어요. 익숙해진다는 게 무섭지 않아진다는 건가요? 아니요. 여성이 고개를 저었다. 여전히 무서워요. 하지만 움직일 수 있어요. 그게 가능한가요? 가능해요. 해야 한다고 믿으면. 직원은 고개를 끄덕였다. 저도 연습할 수 있을까요? 물론이죠. 여성이 직원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렸다. 작은 것부터 시작하면 돼요. 작은 것이요? 네. 불편한 상황에서 침묵하지 않기. 그게 시작인가요? 네. 그게 시작이에요. 직원의 눈빛이 달라졌다. 희망이 보였다. 나도 할 수 있을지 모른다. 그런 희망. 일주일이 지났다. 복지관은 평온했다. 더 이상 불편한 일은 없었다. 사람들은 다시 일상으로 돌아갔다. 하지만 완전히 이전과 같지는 않았다. 뭔가 달라져 있었다. 사람들의 눈빛이 달랐다. 걸음걸이가 달랐다. 말하는 방식이 달랐다. 조금 더 당당해졌다. 조금 더 자신감이 생겼다. 누군가 지켜준다는 믿음. 그리고 자신들도 뭔가 할 수 있다는 믿음. 그것이 사람들을 변화시켰다. 한 할아버지가 복지관 앞 벤치에서 담배를 피우려는 젊은이를 봤다.
예전 같으면 못 본 척 했을 것이다. 하지만 이번엔 달랐다. 여기 금연구역이에요. 할아버지가 말했다. 목소리는 떨렸지만 분명했다. 젊은이가 할아버지를 봤다. 잠시 뭔가 말하려다 담배를 도로 주머니에 넣었다. 죄송합니다. 그리고 자리를 떠났다. 할아버지는 놀랐다. 내가 해냈네. 손이 떨렸다. 하지만 기분은 좋았다. 할머니 하나가 그 모습을 봤다. 다가왔다. 잘하셨어요. 고맙소. 할아버지가 웃었다. 떨리긴 했지만 할만하더군. 맞아요. 해보니까 할만해요. 두 사람은 웃었다. 작은 승리였지만 의미 있는 승리였다. 복지관 안에서 직원이 새로운 프로그램을 제안했다. 안전지킴이 모임. 서로를 돌보고 불편한 상황을 함께 대응하는 모임. 제안을 듣던 노인들이 고개를 끄덕였다. 좋은데요. 우리도 뭔가 할 수 있겠어요. 함께하면 덜 무섭지. 모임이 만들어졌다. 한 달에 한 번 모여서 상황을 공유하고 대응 방법을 이야기하기로 했다. 여성도 그 모임에 참여했다. 조용히. 다른 사람들과 똑같이. 하지만 그녀가 있다는 것만으로 모임은 힘이 났다. 첫 모임 날. 사람들이 모였다. 20명 정도였다. 직원이 진행을 맡았다. 오늘은 서로 소개하는 시간을 가질게요. 한 명씩 돌아가며 말했다. 이름, 나이, 사는 곳. 그리고 왜 이 모임에 참여했는지. 저는 무서워서요. 한 할머니가 말했다. 혼자 사는데 밤에 무서워요. 저도요. 다른 할머니가 말했다. 같이 있으면 덜 무서울 것 같아서 왔어요. 저는 뭔가 해보고 싶어서요. 한 할아버지가 말했다. 나이 들어서도 쓸모 있고 싶어요. 사람들은 고개를 끄덕였다. 공감했다. 여성의 차례가 왔다. 저는 이웃이라서 왔어요. 짧은 대답이었다. 이웃이요? 네. 이웃은 서로 돌보는 거니까요. 사람들이 웃었다. 따뜻한 웃음이었다. 모임은 계속되었다. 사람들은 각자의 경험을 나눴다. 불편했던 순간들, 무서웠던 순간들, 그리고 용기 냈던 순간들. 여성은 조용히 들었다. 가끔 조언을 했다. 그럴 땐 이렇게 하면 좋아요. 이건 꼭 신고해야 해요. 혼자 하지 마세요. 함께 하세요. 사람들은 메모했다. 배웠다. 변화하고 있었다. 한 달이 지났다. 복지관은 완전히 달라져 있었다. 사람들의 표정이 밝았다. 걸음이 가벼웠다. 안전지킴이 모임은 성공적이었다. 참여 인원이 늘었다. 30명, 40명, 10명. 이웃복지관에서도 관심을 보였다. 우리도 만들고 싶어요. 어떻게 시작했어요? 소문이 퍼졌다. 좋은 소문이. 지역 신문에서 취재 요청이 왔다. 직원이 여성에게 물었다. 인터뷰 하실래요? 아니요. 여성은 단호했다. 저는 빠질게요. 왜요? 시작하신 분인데. 제가 시작한 게 아니에요. 여성이 말했다. 여기 계신 분들이 시작하신 거예요. 하지만 제 이름은 빼주세요. 직원은 고개를 끄덕였다. 이해했다. 그녀가 원하는 건 주목이 아니라는 것을. 기사가 났다. 노인복지관의 작은 변화. 안전지킴이 모임,
지역사회에 희망을 주다. 사진에는 복지관 사람들이 함께 찍혀 있었다. 여성은 없었다. 그날도 그녀는 구석에 서 있었다. 카메라를 피해 눈에 띄지 않게. 그게 그녀의 방식이었다. 어느 날 오후 복지관 마당. 한 젊은 여성이 찾아왔다. 20대 후반쯤. 대학생처럼 보였다. 혹시 여기 계신 분 중에 망설이는 목소리였다. 혼자서 사람들을 지켜낸 분이 계시다고 들었어요. 직원이 대답했다. 네, 계세요. 혹시 만날 수 있을까요? 왜요? 저도 배우고 싶어서요. 젊은 여성의 눈빛은 진지했다. 용기를. 직원이 여성을 불렀다. 여성이 다가왔다. 젊은 여성이 인사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 대학에서 사회복지 공부해요. 젊은 여성이 말했다. 실습 나가는데 무서워요. 왜요? 현장이 생각보다 어려워요. 젊은 여성의 목소리가 떨렸다.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여성은 젊은 여성을 벤치로 안내했다. 앉았다. 구체적으로 뭐가 어려워요? 폭력적인 사람들이요. 어디서요? 쉼터예요. 노숙자 쉼터. 젊은 여성이 설명했다. 술 드신 분들이 가끔 소리 지르고 무서웠겠네요. 네. 정말 무서웠어요. 여성은 조용히 들었다. 그리고 물었다. 그래도 계속하고 싶어요? 네. 젊은 여성은 망설이지 않고 대답했다. 돕고 싶어요. 그분들을. 그럼 할 수 있어요. 어떻게요? 하고 싶은 마음이 있으니까요. 여성이 말했다. 그게 시작이에요. 하지만 무서운데. 무서운 건 당연해요. 여성이 젊은 여성의 손을 잡았다. 무섭지 않으면 용기가 아니에요. 그럼 무서워도 하는 게 용기예요. 젊은 여성의 눈에 눈물이 맺혔다. 저도 할 수 있을까요? 할 수 있어요. 여성의 목소리는 확신에 차 있었다. 준비하고 배우고 연습하면 돼요. 어떻게요? 혼자 하지 마세요. 팀으로 움직이세요. 여성이 조언했다. 위험한 상황엔 둘 이상이 함께 있고. 네. 탈출 경로 확인하고. 네. 신고 방법 익히고. 젊은 여성은 메모했다. 한 글자도 놓치지 않으려 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 여성이 말했다. 자신을 지키는 것도 중요해요. 제 자신을요? 네. 다른 사람 돕는 것도 중요하지만. 여성이 강조했다. 자신이 안전해야 계속 도울 수 있어요. 젊은 여성은 고개를 끄덕였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할 수 있을 거예요. 여성이 젊은 여성의 어깨를 두드렸다. 응원할게요. 젊은 여성이 일어섰다. 표정이 처음과 달랐다. 희망이 보였다. 또 찾아와도 될까요? 언제든지요. 젊은 여성은 깊이 인사하고 떠났다. 여성은 그 뒷모습을 지켜봤다. 잘할 거야. 마음속으로 생각했다. 그 아이는 잘할 거야. 시간이 흘렀다. 계절이 바뀌었다. 복지관 마당에 단풍이 들었다. 여성은 여전히 그곳에 있었다. 매일 나왔다. 체조하고 차 마시고 사람들과 이야기했다. 특별해 보이지 않게, 평범하게. 하지만 모두가 알고 있었다.
그녀가 얼마나 특별한지. 어느 날, 복지관 앞에 또 다른 문제가 생겼다. 주차 문제였다. 누군가 복지관 앞을 막고 주차했다. 노인들이 드나들기 어려웠다. 직원이 쪽지를 남겼다. 주차 금지 구역입니다. 하지만 며칠째 그대로였다. 안전지킴이 모임이 모였다. 어떻게 할까요? 경찰에 신고할까요? 아니면 직접 말할까요? 의견이 오갔다. 여성이 말했다. 함께 가죠. 네. 혼자 말하면 무시당할 수 있어요. 여성이 설명했다. 여럿이 가면 달라요. 다음 날, 차 주인이 나타났을 때, 안전지킴이 멤버 5명이 다가갔다. 여성도 함께였다. 하지만 앞에 서지 않았다. 옆에 섰다. 한 할아버지가 말했다. 실례지만 여기 주차하시면 안 돼요. 목소리가 떨렸다. 하지만 말했다. 차 주인이 짜증스러운 표정을 지었다. 왜요? 노인들이 드나들기 어려워요. 할머니가 덧붙였다. 휠체어도 다녀요. 여기. 차 주인은 뭔가 말하려다 주변을 둘러봤다. 5명이 서 있었다. 모두 조용히 하지만 확고하게. 그중 한 명의 눈빛이 특히 강했다. 여성이었다. 차 주인은 한숨을 쉬었다. 알겠어요. 감사합니다. 다시는 안 그럴게요. 차 주인이 차에 올라탔다. 떠났다. 5명은 서로를 바라봤다. 그리고 웃었다. 우리가 해냈어. 같이 하니까 되네. 무섭지 않았어. 여성도 웃었다. 잘하셨어요. 정말 잘하셨어요. 할아버지가 말했다. 혼자였으면 못했을 거예요. 같이였으니까 할 수 있었죠. 여성이 말했다. 이제 아셨죠? 함께하면 강해진다는 거. 사람들은 고개를 끄덕였다. 배웠다. 경험했다. 이제 알았다. 복지관으로 돌아가는 길. 한 할머니가 여성에게 물었다. 당신은 왜 이러세요? 뭐가요? 우리를 왜 이렇게 도와주세요? 여성은 잠시 걸음을 멈췄다. 하늘을 올려다봤다. 저도 도움받았거든요. 누구한테요? 예전에 힘들 때. 여성의 목소리가 부드러워졌다. 누군가 저를 지켜줬어요. 그래서 저도 누군가를 지키고 싶어요. 할머니의 눈시울이 붉어졌다. 고마워요. 정말 고마워요. 저야말로 고마워요. 여성이 말했다. 여기서 저도 힘을 얻어요. 당신이요? 네. 여러분 덕분에. 2사람은 말없이 걸었다. 따뜻한 침묵이었다. 복지관에 도착했을 때 다른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었다. 어떻게 됐어요? 해결했어요. 정말요? 네. 기쁨이 퍼졌다. 작은 승리였지만 큰 의미였다. 자신들이 뭔가 바꿀 수 있다는 것. 함께하면 강해진다는 것. 그날 이후로도 복지관의 일상은 계속되었다. 평온한 일상. 하지만 이전과는 다른 일상. 사람들은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았다. 불편한 상황이 생기면 함께 대응했다. 안전지킴이 모임은 계속 이어졌다. 참여 인원은 점점 늘었다. 다른 동네에서도 벤치마킹했다. 우리도 만들어요. 우리도 할 수 있어요. 작은 변화가 퍼져나갔다. 여성은 여전히 그 자리에 있었다. 매일 평범하게
누군가는 그녀를 지킴이라고 불렀다. 누군가는 우리의 영웅이라고 했다. 하지만 그녀는 고개를 저었다. 저는 그냥 이웃이에요. 겸손한 대답이었다. 하지만 진심이었다. 그녀에게는 특별한 일이 아니었다. 당연한 일이었다. 이웃을 돕는 것, 함께 사는 것, 서로를 지키는 것. 어느 겨울 오후, 눈이 내렸다. 복지관 마당이 하얗게 덮였다. 사람들은 창가에 모여 눈을 바라봤다. 예쁘다. 겨울이네. 올해도 끝나가네. 여성도 함께 서 있었다. 한 할머니가 말했다. 올해 참 많은 일이 있었죠. 그러게요. 당신 덕분이에요. 할머니가 여성을 바라봤다. 우리가 달라졌어요. 아니에요. 원래 강하셨어요. 여성이 말했다. 제가 한 건 시작뿐이에요. 계속한 건 여러분이에요. 할머니는 여성의 손을 잡았다. 고마워요. 정말. 저야말로요. 두 사람은 눈을 바라봤다. 고요히 내리는 눈. 세상을 하얗게 덮는 눈. 모든 것을 새롭게 시작하게 하는 눈. 복지관 안은 따뜻했다. 난로가 켜져 있었다. 차 끓는 소리가 들렸다. 사람들의 웃음소리가 들렸다. 평화로웠다. 진짜 평화. 두려움 없는 평화. 여성은 자리로 돌아갔다. 책을 펼쳤다. 조용히 읽기 시작했다. 주변에서는 일상이 흘렀다. 체조하는 소리, 이야기 나누는 소리, 차 마시는 소리, 모든 게 평범했다. 하지만 그 평범함 속에 특별함이 숨어 있었다. 서로를 지킨다는 것, 함께 한다는 것, 용기를 낸다는 것. 그날 복지관 앞을 지나가던 한 젊은이가 안을 들여다봤다. 평화로운 모습이었다. 노인들이 웃고 있었다. 편안해 보였다. 좋은 곳이네. 젊은이는 생각했다. 그리고 지나갔다. 복지관 안. 여성은 책을 읽고 있었다. 가끔 고개를 들어 주변을 둘러봤다. 모두 안전한지, 모두 편안한지 확인하는 눈빛이었다. 지키는 눈빛이었다. 한 할아버지가 그 모습을 봤다. 그리고 작게 미소 지었다. 저 사람이 있어서 다행이야. 마음속으로 생각했다. 우리가 저 사람을 만나서 다행이야. 해가 저물었다. 복지관의 석양이 비쳤다. 붉은 빛이었다. 따뜻한 빛이었다. 사람들은 하나둘 집으로 향했다. 조심히 가세요. 내일 봐요. 건강하세요. 인사가 오갔다. 평소와 같은 인사. 하지만 그 안에 담긴 마음은 예전과 달랐다. 진심이 더 깊었다. 여성도 자리에서 일어났다. 가방을 챙겼다. 코트를 입었다. 떠날 준비를 했다. 직원이 인사했다. 오늘도 고마워요. 저야말로요. 내일 또 오시죠? 물론이죠. 여성이 웃었다. 내일 봐요. 복지관을 나섰다. 저녁거리. 가로등이 켜지고 있었다. 사람들이 오가고 있었다. 일상이었다. 그녀는 그 일상 속으로 걸어갔다. 천천히, 조용히, 뒤돌아보지 않고. 하지만 복지관 창가에서 몇몇 사람이 그녀를 배웅했다. 손을 흔들었다. 그녀는 몰랐다. 아니, 알았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돌아보지 않았다. 그게 그녀의 방식이었다. 조용히 돕고, 조용히 지키고,
조용히 떠나는 것. 그녀의 뒷모습이 어둠 속으로 사라졌다. 하지만 그녀가 남긴 것은 사라지지 않았다. 용기, 희망, 연대. 그것들은 복지관에 남았다. 사람들의 마음속에 남았다. 그리고 계속 퍼져나갈 것이었다. 복지관 안에서 마지막으로 불이 꺼졌다. 하루가 끝났다. 평화로운 하루, 의미 있는 하루, 누군가의 용기가 많은 사람을 지킨 하루, 그리고 많은 사람이 함께 강해진 하루. 밤이 찾아왔다. 고요한 밤, 별이 빛나는 밤. 복지관은 조용했다. 하지만 그 고요함 속에 무언가 살아 숨쉬고 있었다. 희망, 내일을 향한 희망, 함께라는 믿음. 세상은 여전히 어려웠다. 불편한 일은 계속 일어났다. 하지만 이제 사람들은 알았다.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함께하면 강해진다는 것을, 용기는 전염된다는 것을, 그리고 어딘가에는 조용히 지켜주는 사람이 있다는 것을. 다음 날 아침, 복지관은 다시 문을 열었다. 햇살이 들어왔다. 사람들이 모여들었다. 일상이 시작되었다. 평범한 일상. 하지만 그 평범함 속에 특별함이 있었다. 서로를 지킨다는 것, 함께한다는 것. 그것이 바로 그때의 감동이었다. 용기는 사라지지 않았다. 계속되었다. 한 사람에서 다른 사람으로, 한 날에서 다른 날로, 그렇게 이어졌다. 그리고 언젠가 누군가 다시 물을 것이다.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었어요? 그러면 대답할 것이다. 혼자가 아니었어요. 함께였어요. 그래서 할 수 있었어요. 그것이 진실이었다. 혼자서는 약하지만 함께하면 강하다는 진실. 작은 용기가 모이면 큰 변화가 된다는 진실. 복지관 마당에 다시 햇살이 내려앉았다. 따뜻한 햇살, 희망의 햇살. 사람들은 그 햇살 아래서 오늘도 함께했다. 웃고 이야기하고 살아갔다. 그리고 서로를 지켰다. 조용히, 당연하게. 그것이 이웃이었다. 그것이 함께 산다는 것이었다. 그것이 그때의 감동이었다.